자, n블럭스 확률과 통계 원순열부터 시작할게. 처음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강의야. 우선 원순열 배우기 전에 고1 때 배웠던 순열 조합을 알아야 원순열을 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얘들아, 순열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자. 순열이 뭐였는데? NPR로 정의했어. 자, N이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였지.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허락했냐? 허락 안 하고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였어. 범위는 얘들아 0부터 n까지였거든. 0인 이유는 좀 이따 말씀해 드릴게. 자, R개의 자리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세 번째 자리, R번째 자리가 있겠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서 올 수 있는 가지수가 n가지잖아. 얘들아, 기억나지? n개니까 n가지고, 두 번째 자리에는 첫 번째 봤던 거 빼고 와야 되니까 n-1가지가 되겠고, 세 번째는 n-2가지. 이런 식으로 맨 끝에는 어떻게 되겠냐? 2일 때 얘들아 1이었잖아요. 3일 때 2였고, 그러면 R이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씩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R-1. 그래서 우리는 이 NPR을 곱의 법칙에 의해서 이 파란 색깔 가지수를 다 곱하면 되겠네.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r 플러스 1 이렇게 배웠다. 기억나지?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5개의 문자가 있다고 합시다. n, mb, lox 여기에서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라고 하면 5개에서 3개 선택해서 나열하니까 5p3이 되겠네. 그래서 5가지, 4가지, 3가지 요 개수만큼 나열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게 60가지였다. 자, 여기서 얘들아 이 NPR 성질을 한 번 더 볼까요? 우선 팩토리아라는 걸 배웠는데, 팩토리아가 뭐였냐면 n부터 자연수 하나씩 줄어들어서 계속 곱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맨 끝에 1까지 곱하는 것을 우리는 n 팩토리아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 NPR을 팩토리아로 표현해 볼까? 그러면 자, 여기 분자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팩토리아 형태를 만들려면 1씩 줄어들어야 되니까 n-r 1 줄어들면 또 n-r-1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다, 맞지? 그래서 맨 끝에 1까지 곱했다고 할게. 같아지기 위해서 똑같은 숫자를 분모에도 곱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해버리면 같아지겠다. 결국에는 얘들아 얘가 뭐가 되냐면 분자가 n부터 출발해서 1까지 곱한 거니까 n팩이 되겠고, 분모는 n-r 팩이 되겠다, 맞지? 이렇게 변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 여기 아래다가 n을 집어넣어 볼까? n을 집어넣어 버리면 npn이 되는데, 자 보세요. n에다가 아래다가 n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0 팩토리아 분의 n팩이 되는 거야. 근데 npn이라는 것은 얘랑 같겠지. 왜? n개에서 n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n부터 쭉 나열하는 거야. 1까지 끝까지 n개수 다. 그래서 얘가 n팩 같거든. 그러면 바로
0팩이 1이 되는 거야. 이런 성질을 배웠다. 마찬가지로 있잖아. R 대신에 0을 넣어봐. 그러면 np 0이 되면서 R 대신 0 집어넣었으니까 n팩이 되어서 1. 요렇게 이런 순절의 성질을 이렇게 배우는 거야. 자, 복습을 했고 이제 원순절로 넘어갈게. 원순절 이제 한다.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절을 원순절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 4명의 사람이 있다고 할게.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있어. 맥도날드를 갔다고 합시다. 맥도날드. 예를 들어서 이 A, B, C, D가 이렇게 주문하기 위해서 줄을 섰어. 이렇게. 그럴 때 A가 만약에 뒤로 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B, C, D, A가 되겠지. 또 B가 뒤로 가. 그러면 C, D, A, B. 또 C가 뒤로 가. D, A, B, C. 이 경우는 이렇게 첫 번째 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다른 경우잖아. 맞지? 당연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원탁, 원형에 이 사람을 앉힌다고 할게.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앉혔어. 요 맨 위에 있는 좌석을 기준이라고 할게. 근데 자, 잘 봐봐. 만약에 이제 B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볼게. B, C, D, A. 그다음에 C를 기준으로 또 C, D, A, B. D를 기준으로 D, A, B, C. 이렇게 하면 자,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D가 되고, 여기 A 기준으로 또 A, B, C, D, A 기준으로 A, B, C, D, A 기준으로 A, B, C, D가 되니까 이 네 가지는 사실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원순절에서는 말이야. 이 되니 결국 우리가 일렬로 나열할 때는 4팩이었는데 원순절에서는 네 가지씩 같은 배열이 있는 거야. 그래서 4분의 1을 곱해가지고 3팩을 구하는 방식이라 보면 돼. 자, 이해되나? 사실 원순절이라는 것은 원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원탁이 있어. 그럼 예를 들면 이 오른쪽에 출입문이 있다고 할게. 그랬을 때 이 네 개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 네 개의 자리에 A가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는 다 다른 경우야.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원순절 문제는 원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자, 원순절에서는 A가 여기 앉던, 여기 앉던, 여기 앉던, 여기 앉던 이 네 가지 케이스는 다 같은 케이스였어. 자, 이해되냐? 그래서 A를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지. 자, 요렇게 이 A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 세 군데에서 나머지 사람이 배열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고정을 시켜놓고 얘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고 나머지 배열하는 3팩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되나?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볼게. 서로 다른 n개의 원순절, 서로 다른 n개의 원순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제1방법이라고 할게. 제1방법은 우선 n명을 다 나열해. n팩. 거기에서 n가지씩
같아지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누는 거야. 이해되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제2 방법이라 할게. 한 명을 고정시켜 놓고 한 가지 고정시켜 놓고 그 나머지를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n-1 팩이지. 물론 이 결과는 같은 거야, 얘들아.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다른 말을 해볼게. 자, 조금 전에 4명을 원탁에 앉혔는데, 자, 앉았는데, 여기 앉던, 여기 앉던, 여기 앉던, 여기 앉던 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4팩 곱하기 4분의 1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다른 방법으로 1로 바라보는 1로 바라보나, 1로 바라보나, 1로 바라보나, 1로 바라봤을 때 이게 같은 경우거든. 그래서 동일한 시점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볼게. 같은 시점이라고 해서 얘들아, 요 형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된다. n팩이라는 것은 일렬로 줄 세우는 거거든. 그것을 직순열이라고 하고요. 직순열,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거기다가 같은 시점으로 나눈다 생각을 하면 된다. n팩이면 n명이면 n팩이고 그 다음에 같은 시점이 n가지가 있는 거라. 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아이 이름을 쌤이 시점법이라고 할게. 자, 시점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 방법을 고정법이라고 이런 용어를 한번 붙여보자. 자, 예를 들어 볼게 한번. 7명이 있는데 그 7명 중에서 얘들아 4명을 선택해서 7명 중 4명 선택해서 원탁에 앉혀라, 원순열 구하라 이래버리면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7명 중에서 4명의 직순열이니까 7P4가 되는 거야. 그 중에서 되죠? 자, 이렇게 원형이 있는데 이렇게 네 자리에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나 이렇게 바라보나 이렇게 바라보나 이렇게 바라보나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곱하기 4분의 1로 계산한다. 자, 이해되니? 자, 세 번째, 이웃하는 또는 이웃하지 않게 하는 원순열. 첫 번째, 이웃하는 원순열부터 한번 구해보자. 우선 어떻게 하냐면 이웃하는 집단들 있잖아. 이 이웃하는 집단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하나의 대상으로 본 후에 나머지들과 같이 원순열을 구해.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웃하는 아이가 있다고 치면 이 둘이가 자리 교환하는 바로 순열로 구해서 앞에 구했던 거랑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6명의 요원이 있어요. 6명의 요원이 뭐 예를 들면 Z, M, B, L, O, X가 있다고 쳐. 그 애를 원탁에 한번 앉혀보자고. 그랬을 때 만약에 MX 요원이 이웃하라라고 해버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원탁이 있다 맞지? 원탁이 있는데 이 이웃하도 되는 아이들을 자, MX를 이렇게 하나로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나머지 4명이랑 같이 전체 5명이 되겠지. 얘를 5명을 원탁에 앉힌다 생각해봐봐. 그럼 원순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4팩이 되고요. 그리고 이 MX가 서로 교환 가능하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2팩을 하면 된다.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MX가 예를 들어서 마주보라 이라면 마주보는 경우를 한번 구해볼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원탁이 있어. 이렇게
원탁이 있는데 6개의 자리가 있겠지. 6개 자리가 있는데 M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 중에서 한 가지만 앉는 경우, 자, M이 앉아도 쳐. 사실 이 6군데 어디를 앉더라도 이 모두 동일하잖아. 동일하기 때문에 M이 앉는 경우는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M 맞은편에는 반드시 X가 와야 되잖아. 마주보고 앉는 경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X가 무조건 반대편에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M이 앉는 경우도 한 가지가 되고 X가 앉는 경우도 한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여기 4군데 앉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MX를 앉혔기 때문에 얘네들 앉는 방법은 원순열이 아니고 직순열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결국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에 바로 직순열 4팩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되니? 자,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게 하는 원순열을 한번 해보자. 이웃하지 않게 하는 원순열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하는 방법을 한번 우선 말해줄게. 이웃해도 좋은 그 집단부터 앉히는 거야. 이웃해도 좋은 그 집단의 원순열을 구해. 자, 그 후에 만약에 이렇게 이웃해도 되는 아이를 앉혔어.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 사이에 앉히면 되는 거겠지. 이건 순열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거를 곱하면 된단 말이야. 자, 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5명의 요원이 있다고 하자. Z는 어디 멀리 갔어. MBLOX라는 요원 5명이 똑같이 원탁이 앉는 거야. 자, 원탁이 앉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MB가 이웃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싸웠는가 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 이웃해도 되는 아이부터 앉히는 거야. 즉 LOX부터 앉히겠지, 원탁에다가. 자, 이렇게 원탁이 있는데 LOX부터 세 자리 앉히는 거야. 그러면 이 세 군데에서 바로 원순열이니까 3팩이야? 아니지, 원순열이니까 2팩이 되겠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바로 MB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웃하지 않으니까. 얘들아, 이해되냐? 결국 이 세 군데에서 2군데를 골라서 MB를 앉히면 되기 때문에 순절이 되니까, 자, 3P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얘들아. 자, 네 번째, 원이 아닌 다른 모양의 다각형 탁자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보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하면, 우선 원순열을 구하는 거야. 원순열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야. 거기서 원순열과 달라지는 게 있어. 자, 그게 회전시켰을 때 말이야. 회전을 했을 때, 자, 설명을 이렇게 할게. 겹치지 않는 자리의 수, 그거를 곱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다고 해. 그랬을 때, 자, 이 6군데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만약에 원탁에 이 6명을 앉히면 그건 5팩이잖아. 자, 이건 이해되지? 이게 5팩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원순위를 생각하는 거야. 이런 정삼각형 모양도 원순위를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 얘를 일단은 앉히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원순열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원순절에서는 만약에 A, B, C, D, E, F가 이렇게 앉았을 때 말이야. 시계 방향으로 A를 한 칸씩 이렇게 이동시켜서 똑같이 A, B, C, D, E, F 이렇게 앉혀도 같은 경우였지. 이런 식으로 A가 여기 와서 또 A, B 이렇게 앉는 경우나, 여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또 앉는 경우나, 여기 출발해서 앉는 경우나, 여기 출발해서 앉는 경우나 모두가 동일했단 말이야. 그래서 5팩을 구했는데, 하지만 얘들아, 이게 지금 정삼각형 모양이 되면, 자, A를 여기에 출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앉아. 자, B, C, D, E, F 이렇게 앉았고, 자, 이제 A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시켜서 여기에 앉아. A, B, C, D, E, F 이렇게 앉으면 여기서 앉는 경우랑 여기서 A가 앉는 경우랑 여기서 A 앉는 경우 다른 경우야. 자, 이해되니? 왜냐하면 A 입장에서 보면 이쪽 왼손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손은 이쪽에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른 경우야. 오른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가 다른 거야. 하지만 만약에 한 번 더 이 A 위치를 또 이동시키는 거야. 자, A가 만약에 여기 와버리면 말이야. A, B, C, D, E, F 이렇게 와버리면 이제 A 입장에서 보면 다시 왼손이 이 모서리를 가리키면서 저 위에 있는 케이스랑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자, 이해되니? 이 A 입장이 다시 왼손이 이 모서리를 가리키지. 그리고 이 A 입장에서 다시 이 모서리를 가리키는 거야. 여기는 A가 오른손이 모서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얘하고는 같지 않았어. 결국에는 원순열에서 이 두 가지가 달라지거든, 얘들아.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 경우, 다른 경우 두 가지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자, 이해되냐? 그래서 결론이 원순열에서는 그냥 5팩이었지만 5팩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방법 2라 할게, 얘들아. 자, 이거는, 자, 이렇게 세워볼게. 쌤이 직순열에다가 동일한 시점, 같은 시점 분의 1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이제 정삼각형이 있단 말이야. 똑같이. 이렇게 6개의 자리가 있어. 그러면 6명이 이 6개의 자리를 이렇게 앉혀야 되니까 원순열, 즉 5팩이 될 거야. 아니, 원순열이 아니고 얘들아, 직순열을 한다. 자, 직순열로 우선 생각하는 거야. 6팩이 되겠지. 자, 근데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이나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 이쪽에 바라봤을 때 모양이 동일하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시점이 3군데 생기면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야. 위에서 했던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사실 좀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어쨌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된다, 얘들아.
자, 다섯 번째, 입체 도형의 색칠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정사각뿔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정사각뿔 한번 그려볼게. 자, 대략 그렸는데 얘들아, 정사각뿔이니까 면이 몇 개 있니? 옆면 4개랑 밑면 하나 해가지고 5개의 면이 있겠지. 자, 5개 면이 있어. 그러면 여기 5개의 면에다가 5가지 색을 칠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방법은 있잖아. 우선 이제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옆면을 기준으로 얘들아, 이 옆면을 옆면이 아니고 밑면을 기준으로 우선 이 5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5가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옆면에 일단은 5가지 색을 칠하겠지. 5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한 개에 색이 칠해졌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이 칠해졌는 거야. 자, 이해되니?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까? 그러면 나머지 지금 4면이 남았겠다, 맞지? 나머지 4면과 4가지 색이 남았잖아. 그랬을 때 이 옆면 쪽으로 우리가 색칠을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이렇게 되겠지. 요런 모양이 될 거야. 자, 이렇게 여기가 꼭지점이 된다, 맞지? 그러면 나머지 이 4가지 색을 가지고 여기와 여기 색칠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와 이렇게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말이야, 동일하단 말이야. 결국 원순일이 되면서 여기에 3팩이 되겠다.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떻게 직순열로 구하는 거야, 얘들아. 자, 직순열을 생각을 해보면, 자, 5가지 색이 있었잖아. 5면에다가. 그러면 당연히 직순열이기 때문에 5팩이 되겠다, 맞지? 5팩이 되고,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이쪽으로 바라보는, 즉 옆면을 바라보는 거야. 이 면을 바라볼 때, 그리고 여기에 바라볼 때 모양이 다 동일하잖아. 바로 같은 시점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동일한 시점 분의 1이 되면서 결국 4분의 1로 구하는 거야. 자, 이 방법과 이 방법, 이 2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된다, 얘들아.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만약에 이제 정육면체 한번 해보자. 정육면체. 자,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을 한번 그려봤다. 그러면 이 6면이 있겠다, 맞죠? 6면에다가 6가지 색을 칠한다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자, 또 한번 2가지 방법으로 쌤이 해볼게요. 우선 얘들아, 지금 쌤이 틀리게 한번 해볼게. 자, 틀리게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면에 올 수 있는 경우 6가지, 그리고 이 면에 올 수 있는 경우 한 가지 오고 나서 5가지 되겠다, 맞지? 그러면
네 가지 색이 남았으니까 이 옆면 쪽으로 또 색칠을 할 건데, 이렇게 삥 돌렸을 때 이게 원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3팩 했다 이래버리면 틀린 답이 된다 얘들아. 이건 틀린 거예요. 이 왜 틀렸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 6가지 색 중에서 뭐 A라는 색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라는 색이 여기에 칠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여기 칠하는 경우, 즉 각 면에 6가지 색 칠하는 경우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면 어느 곳을 칠하더라도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6가지가 중복이 돼버린 거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종의 고정법이지. 자, A라는 녀석을 우선 이 한 면에 칠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다시 파란 색깔로 이런 식으로 한번 칠해버리고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지. 고정을 시켜버리면 그때 경우는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얘들아. 한 가지가 되고, 그러면 이 맞은편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5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옆면 쪽에다가 이렇게 돌려버리면 되는 거지. 원이기 때문에 이게 3팩이 되고, 결국 답은 한 가지 곱하기 그 맞은편 5가지 오고요. 그 다음에 원순열 3팩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다른 방법도 말씀해 줄게. 어쩌면 좀 더 간단한 방법인데, 간단은 하지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그려볼까 얘들아? 이 뭐야, 삐뚤삐뚤하게 그리시네. 자, 대략적으로 그렸다고 해볼게요. 자, 다시 그리자. 자, 정육면체 대략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직순을 하는 거야. 6가지의 면이 이렇게 6면이 있다, 맞죠? 6면에다가 이 6면에다가 다 직순열로 해버리면 당연히 6가지 색이기 때문에 6팩이 될 거야. 그러면 좀 전에 배웠던 같은 시점을 찾는 거야. 같은 시점. 결국 자, 시선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 즉 그다음에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 즉 각 면을 다 바라보는 경우를 생각해 봐봐. 그러면 이 모양 자체가 다 똑같아, 동일하잖아. 그래서 같은 면이 일단은, 자, 동일한 면이 6가지가 있는 거야. 명이 아니고 면이다 얘들아. 같은 면이 6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조심할 게 있는데, 그럼 어쨌든 같은 시점인 거다. 6이 있는데, 이 면 입장에서 봐봐. 면 입장에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이 위의 시선으로 얘를 본 모양이지. 그럼 이 같은 면, 이 면들이 6가지가 있는데, 이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쪽 모서리를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나, 이쪽 모서리로 보는 경우나, 이쪽 모서리로 보는 경우나, 이쪽 모서리로 보는 경우나 동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각 면에 대해서 4가지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시점이 24가지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자, 이제 마플 개념 익힘으로 한번 실전 연습을 해보자.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얘들아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 첫 번째,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남학생 4명하고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 앉으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 여학생 2명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원이 있겠죠. 이렇게 원탁이 있는데 4명의 남학생이 있고 2명의 여학생이 있는데 2명이 마주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에서 여학생 한 명이 여기에 오는 경우, 그거는 있잖아. 사실은 여기 앉든 이 모든 경우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학생 이 한 명을 고정을 시키는 거야. 그 한 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마주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편에는 여학생이 또 와야 돼. 이것도 무조건 고정입니다. 고정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되겠네. 이 여학생은 고정이고 이게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이 4개의 자리에서 남학생 4명이 앉히면 되니까 그것은 여학생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원순열이고 직순열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4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1 곱하기 1 곱하기 4팩이 답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여학생이 2명 이웃하는 경우,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하나로 간주라 그랬지, 이렇게. 결국 나머지 남학생이 4명이 있는 거야. 그 4명이 결국 자, 이렇게 원탁에 이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원순열이니까 4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학생이 이렇게 이웃해서 앉았잖아. 결국 이 둘이가 서로 자리 바뀌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것은 2팩으로 구할 수 있겠다. 자, 세 번째는 여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경우라 그랬어. 자, 세 번째.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이웃해도 되는 아이부터 앉히겠지. 즉 남학생부터. 남학생 4명이 우선 이렇게 원탁에 앉는 거야. 그것이 3팩이 되겠다. 그리고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들이 앉아야만 여학생 둘이가 이웃하지 않잖아. 결국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골라서 순서가 있는 거니까 곱하기 자 4P2로 계산하면 된다, 얘들아. 자, 두 번째 문제. 12학급으로 이루어진 어느 고등학교에서 한 명씩 선출된 각 반 대표가 이 정육각형 모양 탁자에 이렇게 앉아야 된대. 그래서 12명 학생이 이 탁자에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객관식 문제로 나와 있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객관식 문제니까 우선 이 보기에 맞게끔 한번 풀어보고 또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보자. 우선 자, 원순열로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원순열로 가정해버리면 여기에 탁자가 12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2개의 탁자를 원순열로 생각을 해버리면 그거는 11팩토리아였다, 맞지? 근데 자, 여기에 A가 앉아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앉히든 한 칸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쭉 12명을 앉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일했단 말이야, 다. 원순열에서는. 하지만 이 육각형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앉는 경우하고 여기에서 앉는 경우가 다른 경우야. 하지만 여기 앉는 경우와 여기 앉는 경우는 같은 경우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대략 그렸어, 얘들아. 자, 만약에 여기 지금 현재 2자리가 있다고 쳐. 요렇게 2자리씩 그렸어. 그러면 A가 여기 앉는 경우는 A 입장에서는 자, 왼팔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근데 한 칸 이동해서
만약에 A가 여기 왔어. 여기 와버리면 왼팔이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다른 케이스야. 하지만 A가 여기 오면 다시 왼손 위치가 이쪽 가기 때문에 여기랑 동일한 경우가 되겠지. 결국에는 원순열에서는 모든 경우가 같았지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자, 여기는 같은 경우, 여기랑 같은 경우 다 동일한 거야.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랑 같고,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랑 같고, 이런 식으로 즉 동일한 경우가 생기지만 다른 경우는 이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원순열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답을 구한다 얘들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자, 다른 방법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일단은 12명을 직순열로 생각하는 거야. 직순열로 12명의 직순열. 자, 그러면 12 팩토리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같은 시점.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면을 바라볼 때나 이면 6개의 면을 바라볼 때 모든 경우가 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 무슨 모양인 줄 아냐 너희들? 이거 얘는 눈이야 눈. 자, 이렇게 6군데 바라보는 모양이 다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시점이 6가지 시점이 같기 때문에 6분의 1로 나눠주면 된다. 답은 동일합니다. 자, 세 번째.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원 내부가 7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대. 이렇게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여기에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방법도 또 두 가지가 있어. 우선 이제 첫 번째 중간 이 얘를 갖다가 일단은 7가지 색 중에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러면 7가지가 될 거야. 자, 이해되니? 그리고 7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가 색칠이 된 거야.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돼 있으면 나머지 이 6군데가 남았잖아. 이 6군데는 봐봐. 뭐야 이게? 원순열이잖아. 원순열이기 때문에 바로 곱하기 5팩 하면 끝이 난다. 맞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원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대략 그릴게 얘들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6군데가 아니고 총 7군데 직순열을 생각해버리는 거야. 즉 직순열로 7팩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원 모양 형태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쳐다보나 이렇게 쳐다보나 이렇게 이 6군데가 다 동일하잖아. 그래서 곱하기 6분의 1 하면 끝난다. 이 똑같은 거야 얘들아. 자, 알겠니?